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고등학생 아이들을 둔 아줌마예요. 이제 아이들이 대학 들어갈 나이가 되고 저도 제 인생을 찾으려 하다 보니 지나간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훌훌 털어버리고 싶어 이곳에 사연을 보내네요. 저는 고등학생 딸, 아들을 거의 혼자서 다 키웠답니다.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을 했어요. 그 바람을 알아채고 이혼으로 가는 과정까지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동안 나쁜 길로 새지 않고 바르게 잘 자라준 우리 아이들이 고마울 정도예요. 전 남편과 갈라서게 된 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예요. 둘이 2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저는 애들 학교 챙기느라 바빴고 남편은 당시에 사업을 했어요. 전 남편과 결혼하기까지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저는 나름 부잣집 고명딸로 태어나 부모님과 친척들 그리고 오빠들 사이에서 예쁨 받고 물질적 지원도 많이 받았죠. 제가 대학교 졸업반 때 저희 아빠 회사에 영업하러 오던 청년이 바로 제 전 남편이었어요. 항상 아버지께 깍듯하게 하고 어쩌다 아빠 회사에서 저랑 마주친 날이면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모습이 좀 귀엽기도 했어요. 저는 졸업을 앞두고 아빠 회사에서 일을 배우던 중이었죠. 아빠 회사에는 당시 명문대를 졸업한 오빠들도 많았는데요. 어쩌다 전 남편이랑 제가 눈이 맞았는지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되돌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아무튼 저랑 제 전 남편은 그렇게 부모님 몰래 연애를 시작했고 예쁘게 사랑했죠. 그리고 어느 날 둘이서 몰래 손잡고 있는 모습을 아빠가 보신 거예요. 저희 아빠는 대학도 변변치 못한 제 전 남편에게 엄청 불같이 화를 내셨고 저에게는 당분간 회사에 출근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하셨네요. 저는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웠고 엄마 아빠는 처음 보는 제 그런 모습에 두 손 두 발 다 드시고 저희의 결혼을 결국 승낙해 주셨답니다. 아빠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사업체를 하나 차려주셨어요. 네가 절대 꿈꿀 수 없는 걸 내 딸 때문에 갖게 해준 거니 저에게 평생을 잘하라고 하셨죠. 자기가 어디 가서 그 경력으로 사원 100명이 넘는 회사를 운영해 보겠나요? 남편은 저희 아버지께 절을 하며 절대 실망시키지 않고 절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 했죠.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 결혼했고 애들도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아빠가 사주신 아파트에서 남편 내조하고 아이들 뒷바라지도 하면서도 마냥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아줌마가 되었지만 저는 아이들만 대학 잘 보내면 성공한 인생일 거라고 늘 자신만만하게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매일 아침 배달 오는 우유 배달 아줌마가 의아한 얼굴로 제게 물었죠. 정말 신기하네요. 네, 뭐가요? 우유 배달 아줌마는 제게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옆 아파트에 사장님이랑 엄청 닮은 남자분이 사세요. 혹시 닮은 형제가 있어요? 하시는 거예요. 제 남편은 누나만 둘의 막내 아들이자 외동아들이에요. 아니요. 형제 없어요. 그냥 많이 닮은 사람이겠죠. 하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 우스갯소리로 말했죠. 우리 동네에 자기랑 닮은 사람이 사나봐. 그러니 남편은 갑자기 얼굴이 굳어서 무슨 소리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대요. 뭘 그렇게 정색을 하냐고. 내가 자기더러 두 집 살림할까봐 의심이라도 하는 것 같냐고. 왜 더 수상하게 길길이 날뛰냐고 타박하고는 말았어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말이죠.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우리 집에 배달 온 우유 아줌마가 그 소리를 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 사장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해봤는데 입술 밑에 점이 있으시대요. 여기 사장님도 점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전 남편 입술 아래에도 작은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유 배달 아줌마에게 그 집이 몇 동 몇 호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심각하게 묻자 배달 아줌마도 뭔가 심각성을 눈치채셨는지 얼른 주소를 일러주시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옷을 차려입고 초등학생 딸아이 손을 잡고 그 집을 향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웬 젊은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는 등에 아기를 포대기로 업고 있었어요. 그리곤 저를 향해 너무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물었죠. 누구세요? 그래서 순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죄송해요. 집을 잘못 알았네요. 하고 서둘러 문을 닫아버렸어요. 제가 잘못 안 걸까 싶어서 황급히 뒤돌아 나오는데 옆에 있던 딸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 왜 아빠 사진이 저 집에 있어? 그 여자 등 뒤로 놓여진 가족 사진을 제 딸아이가 발견한 거죠.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 몰래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애를 낳고 살림을 차리고 그것도 저와 사는 아파트와 같은 건물에 간도 크게 살림집을 차리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가까이 살면서 우리 집, 우리 아빠 돈으로 사업하고 그 사업에서 번 돈으로는 저 어린 여자애랑 살림을 차린 거였죠. 저는 그날 밤 아무렇지 않게 퇴근해서 아이들에게 뽀뽀를 하는 남편을 말없이 쳐다보았어요. 남편은 왜 밥도 안 차렸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연애할 땐 저 없으면 죽는 신용까지 하던 사람인데 자기 능력도 없이 오로지 나 때문에 사장 소리 듣고 사는 주제에 저더러 밥을 하라네요. 저는 몸이 안 좋으니 나가서 사 먹고 오라고 했고 남편은 궁시렁거리더니 바로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바로 쫓아나가 아파트 복도에서 남편이 어디로 가는지를 봤어요. 저희 동에서 나와 바로 앞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로써 모든 정황이 확실해졌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저는 친정 오빠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친정 오빠는 화가 잔뜩 난 채로 저희 집에 왔어요. 당장 그 불륜녀 집으로 앞장서라면서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오빠랑 그 년놈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배를 누르니 그 년이 나오대요. 그 여자는 어제도 온 분 아니냐? 왜 자꾸 무섭게 찾아오냐고 했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희 친정 오빠가 네가 내 동생 남편이랑 바람난 년이냐? 하면서 그 여자를 밀고 집으로 쳐들어갔네요. 그 여자는 그제서야 제가 자기가 바람핀 남자의 와이프라는 걸 눈치챘는지 아기를 업은 채로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사모님 용서해주세요 라면서 용서받지 못할 일일 거 알지 않느냐. 한두 번 놀아난 게 아니라 이렇게 애까지 낳고 살림을 차렸는데 내가 어떻게 네 년을 용서하겠느냐고 저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며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친정오빠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기 주소를 말해주며 빨리 와서 이 꼴을 좀 보라고 했죠.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남편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죠. 제가 때려 빨개진 그 여자의 뺨과 산발된 머리를 보고 남편은 저한테 화를 냈어요. 저를 잡고 흔들면서요. 막말까지 쏟아부었죠.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네가 뭔데 이 여자한테 손을 대 하면서 누가 본처고 누가 불륜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뒤에서 친정오빠가 저를 붙잡고 흔드는 남편을 보고 꼭지가 돌아서 남편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밟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여자 갓난쟁이 아기는 울어제끼고 옆집에서도 나와서 구경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오빠는 남편에게 네가 어떻게 얘를 두고 바람을 피냐? 우리 집에서 받아 처먹은 게 얼만데 네 주제가 바람필 주제라도 되냐고 난리를 쳤고 남편은 돈 많고 능력 있는 척하에 항상 기눌려 살다가 불륜녀 만나서 기도 펴고 자기가 처음 남자다운 인생을 살게 해줬다고 되도 않는 소리를 하대요. 참나 기가 막혀서 지금 생각해도 다시금 화가 나네요. 아무튼 그 여자는 남편 회사 초창기에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입사한 경리 아가씨였어요. 남편은 예쁘고 어린 여자 경리에게 마음이 뺏겼고 자기가 그 여자 용돈도 주고 하다 보니 처가에선 느낄 수 없는 책임감? 있던 걸 느꼈다나 봐요. 그래서 애까지 깠냐고 미쳤냐고 했더니 그럼 저더러 애를 지우냐고 되묻대요. 제대로 돌았다 싶어서 저는 친정 오빠를 끌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친정 오빠는 죽여버리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러지 말자고 그냥 저 사람이 우리 집안 덕분에 누리던 것들 다 뺏어오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조용히 이혼을 준비했어요. 저희 친정 오빠가 마침 검사 출신 변호사였거든요. 오빠가 모든 걸 준비해줬어요. 회사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남편 회사의 가장 큰 투자자가 저희 아빠였고 또 아빠의 지인분들이 투자를 해주셨기 때문에 투자금을 빼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아빠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정말 죄송했죠.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은 딸의 모습이 얼마나 바보 같았겠어요. 투자자들이 싹 빠지자 남편 회사는 거의 속빈 강정이 되어버렸죠. 그 내연녀랑 살림 차린 아파트마저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아파트였더라고요. 지 돈으로 바람도 못 피는 병신이었다니. 아무튼 회사가 휘청이고 거의 부도 직전이었어요. 빚쟁이들은 찾아들고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죠. 궁지에 몰린 내연녀는 애를 안고 제게 찾아와서 제발 아파트만은 넘기지 말아달라고 빌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처음부터 내 돈으로 빌릴 수 있던 아파트인데 왜 그걸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 네가 나한테서 뺏어간 건 그보다 더한 것들인데 네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하냐 하고 내쫓아버렸어요. 시댁에서는 뭐 그런 걸로 이혼하느냐고 예전엔 첩도 들이고 살았다며 미친 소리를 해대고 그래도 이혼한다니까 자기 손주는 내놓고 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이혼은 당신 아들 때문에 하는 거니까 윗자료까지 더 뜯기고 싶지 않으면 다신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요. 돈이 무섭긴 했는지 아무 말 않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친정 부모님 집에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 친정 엄마랑 애들 키우면서 살았어요. 애들은 아빠 없이 산다는 소리 못 듣게 사립학교만 보냈고 옷도 제일 고급, 교육도 서울대 출신 과외 선생들로만 수업을 시켜줬죠. 결국 지금 둘 다 과학고, 외고에 진학해서 곧 조기 졸업하고 대학 갑니다. 전 남편이랑 내연녀는 어디서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 하루 산다고 소문은 들었어요. 당장 아이는 키워야 하니 내연녀는 술집에도 나가는 것 같더군요. 여기까지가 제 지난 결혼 생활의 전부네요. 지금도 엄청 망한 인생 같은데 더 나라까지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네요.